자, 이제 가로망의 형태와 전 시간에 한번 알아봤고요. 그 형태와 함께 도시 공간들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가 한번 실질적인 공간을 한번 맞춰보죠. 자, 가로망의 형태에 따른 도시의 형태다. 도시의 형태. 도시의 형상 혹은 양식 등의 구상적인 측면을 말한다. 도시의 형태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죠. 모양 생김새가 어떠는가. 그래서 외부의 형태는 평면 형태. 외부 형태, 평면 형태는 수평적 윤곽이고 입면 형태는 입체적인 수직적 공간이다. 즉 외연적인 확산, 평면적인 거죠. 입체적 공간. 우리 이렇게 건물들과 수평과 수직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집단형, 방형, 원형. 도시의 몸체가 사각형이나 원형인 도시다. 그러니까 방형, 사각형이라는 거고 원형, 동그랗다는 거죠. 그 도시의 공간 구조, 큰 틀을 봤을 때 우리가 하늘 위에서 혹은 위성을 통해서 도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걸 얘기하겠죠. 선형, 도시 전체가 선 모양을 길게 발달했다. 도시가 라인으로, 그렇죠? 라인으로 받쳐진 것이 선형이라면 복합형, 도시가 성장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가 이에 속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메바형 이렇게 얘기하죠. 막 옆으로 막 뿔뿔뿔 커져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의 발달에 있어서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점과 이 점이 이어져서 선형으로 이어지면서 외연적 확산.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일산으로 가는 방향도 커질 거고 분당으로 가는 방향도 커질 거고 수원으로 가는 방향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도시가 아메바 형식으로 부정형이 된다는 거. 이게 복합형이고 분리형. 도시가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다. 즉 하천과 같은 하천이나 고속도로로 인해서 도시가 분리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 서울도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공간적이나 이런 상으로 달라진단 말이죠. 서울은 뭐 거의 하나로 보긴 하죠. 생활권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 김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도시를 가운데를 훅 가르다 보니까 확 또 분리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시의 형태들은 선형, 복합형, 뭐 방형, 정형 등등등이 있을 것이다. 자, 내부 형태. 도시의 외곽의 형태를 봤다면 이제 그 안의 형태를 봐야 되는데 도시의 내부 형태는 도로, 건물 등의 토지용 형태의 크기, 밀도 등에 따라서 결정되며 주로 지도상에서 파악하고 도시 내부의 인면 형태는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 재료 양식, 건물의 가로면의 방향 등에 따라서 입면적인 경관을 형성한다. 외부 형태 모양은 봤지만 그 안에 있는 내부 형태는 도로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것들로 인해서 결정된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그 가로망의 형태에 대한 예를 본다면, 자, 우선 격자형 구조네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다 도로가 어때요? 그냥 격자죠. 격자형 구도로 나왔다. 격자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블럭별로 접근이 용이할 것이고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는. 하지만 딱 봤을 때도 어때요? 상당히 단조롭다는 뷰가 나오죠. 자, 다음은 대각선 삽입형. 그래서 대각선 삽입 격자형이다. 워싱턴 DC 같은 경우인데요. 필라델피아의 그런 격자형 구도가 유지되면서 대각선이 나오죠. 그렇죠? 대각선이 나왔다는 건 요와 같은 곳에 어떤 중심적인 시설들이 들어오겠죠. 뭐 백악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등의 시설들. 그러면 이 시설로 접근을 하는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모일 것이고 중심적인 것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대각선 삽입형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크 양식에 있었던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뭔가 기념비적인 공간을 할 때 표현되는 거죠. 워싱턴 DC. 자, 방사 환상형. 독일의 칼스루에 같은 경우도 본다면, 자, 여기를 기점으로, 요 공간,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을 기점으로 다 모이죠. 모든 차량과 동선이 가장 중심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집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칼스루에 같은 경우는 우선 방사형과 격자형이 혼합되는, 혼합형이라고도 불러요. 네, 이런 방사 환상형이 있다. 자, 집중형, 프랑크푸르트. 자, 이곳을 보면 딱 봐도, 여기로 다 모이죠. 그죠? 쫙 다 모이고 있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인데, 이렇게 쭉 모였다. 이런 구도 같은 경우, 나중에 TOD 같은 개념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TOD라고 하는 역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도동선 체계를 만들어주는 집중력, 한 곳을 집중하는 내부의 형태다. 자, 지형형이래요. 지형형. 지형을 활용해서 산이 있으면 산의 주변으로, 분지가 있으면 분지 주변으로 돌아서 라운딩 형태, 지형을 최대한 순응하는 형태를 따라갔죠. 불규칙형, 뉴른베르크, 예, 독일 같아요. 지금 앞에도 풀스무스도 그렇고, 지금 봤을 때 아무런 규칙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시대가 지나면서 역사와 전통이 쌓인 거죠. 그냥 여기 집 졌다가 옆집 생기고, 너가 옆에서 집 졌어? 그럼 나도 집 져야지? 서로 막 집들 짓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하게 봤을 때 그냥 불규칙형이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도 있죠. 동양의 도시계획과 서양의 도시계획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양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뭔가 간선가로 쫙 도로를 만들고 격자형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면 동양 같은 경우 도로를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건물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 주변 풍경과 맞게끔 만들고 그 사이사이 골목길을 활용해서 마을이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이사이 길이 만들어지면서 불규칙적인 구조가 나온다. 자, 혼합형.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사회평에 뭐 어떤 그런 가로도 있다면 이렇게 격자형 구조도 같이 들어온 혼합적인 구조도 볼 수 있다. 방향 불규칙의 혼합형이다. 말이 조금 어렵네요. 방향 불규칙의 혼합형이다. 방향 불규칙의 혼합형이다. 그래서 뭐 방향이 불규칙하다. 이거는 격자를 잡았을 때 모든 동일한 균등분포의 격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리드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또 각도가 변화되죠. 여기도 약간씩 좀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요런 느낌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종로, 을지로, 충무로가 상당히 격자로 나오죠. 종로, 을지로, 충무로. 근데 그 사이사이 건물, 세 가로들, 그 내부를 보면 살짝씩 틀어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로 같은 것도 좀 보시면 그 가로망 형태를 좀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망의 기본적인 형태들을 봤네요. 그래서 에던버러는 불규칙 혼합형, 혼합형의 런던, 그리고 불규칙형의 뉴른베르크, 지형에 따라서 플리머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집중적인 구조, 방사원상의 칼로이스, 대각선 사이평의 워싱턴 DC, 그리고 격자형의 필라델피아. 기본적으로 도시들이 어떠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가로망의 실질적인 설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망 계획 시 고려사항, 이제 도로에 따른 가로망, 용도적별 도로망, 간선도로, 집선도로, 국지도로 등등등 쭉 보겠습니다. 자, 가로망 계획 시 고려사항. 가로망은 입지 및 대지 분석을 통해 당해구역 내 하천, 연약 지반, 지정물의 현황과 구역 주변의 도로, 교통량들을 고려해서 계획해야 된다. 구역을 몇 개의 가구로 나누어 중심지역과 중심축을 설정하고 각 가구와 구역의 외부 지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가로망을 설계해야 된다. 즉, 하나를 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쪼개서 전면적인 연결, 흐름을 잡아주자는 그런 얘기가 될 거고요. 가로망 구역의 가로망은 주거, 공공편익시설, 을 상호 연결시키고 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계됨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이동성 및 접근성, 안전성이 중요하다. 가로막,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는 모든 걸 다 고민하자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로망에 봤더니, 간선가로 같은 경우 평균 통행속도 약 50에서 60km 이상, 60km 이상 만드는 고속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격자형이든 방사 환상형이든 격자 방사형, 혼합형 등 큰 가로망을 쓰겠다. 자, 그러면 집산도로는 열십자형, T자형, U자형 등을 만들어주고 기능에 따라서는 개방형 혹은 폐쇄형, 간선 분리형 혹은 평면 형태에 따라서는 직사각형, 방사 환상형, 단계 구성형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국지도로는 T자나 루프밀링형, 쿨데스탁형을 활용해서 집 앞의 연결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가로방의 형태가 나오네요. 자, 용도지역별 도로율 같은 경우 주거지역은 20에서 30%,
간선도로 10에서 15%, 간선 위에 10에서 15, 상업은 20에서 35, 10에서 15, 15에서 20, 공업은 10에서 20, 5에서 10, 5에서 10이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별 도로율이라는 것은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도로의 이 용량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도로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이 도로율이 높다. 그 말은 뭐예요? 상업적인 도로가 더 많다는 게 되겠죠. 공업적인 그 도로율이 낮다? 그 말은 뭐예요? 공업적인 도로가 적다는 거죠. 적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상당한 배치 간격이 길다는 거죠. 동일 면적 대비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용량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 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치 간격들. 촘촘하게 들어오면 간격이 많을 것이고 널널하게 들어간다면 퍼센테이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간선도로의 비율은 어때요? 주거와 상업이 공유합니다. 두 개가 같아요. 그러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도로를 동일하게 만들어준다면 공업지역은 보다 넓은 간격을 활용해서 아무래도 공장 같은 거 부지 자체가 크다 보니까 더 길게 뽑아주는 거죠. 내부도로 봤더니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의 도로가 훨씬 더 많죠. 그 말은 뭐예요? 상업지역은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도로에 대한 연결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용도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망 계획이 돼야 되고요. 자, 간선가로. 가로망의 구성 형식은 자연적, 사회적 여건과 기존 도로망 체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방사, 환상형, 격자형, 선형 및 혼합형의 기본 형식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거나 사회적 여건. 자연적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산과 같은 어떤 확장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산을 기점으로 배우도 있고 이렇게 방사형을 만들어졌고 사회적 여건이다. 그 도시에서 어쨌든 그런 거겠죠. 우리가 예전 그 도시의 역사점에서 보면 그 독재자의 도시들, 도시 미화 운동 파트의 독재자의 도시에서 뭐 베를린이나 무솔리니,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 이전에 그 파리 대제도와 같은 경우 본다면은 사회적인 개념에서 도시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어떤 방사형을 그 대각선 살평을 통해서 그 기념비적인 공간을 표출하고 보다 자기의 권위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도시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가로망 형태의 사회적 여건이고 기존 가로망 체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사, 환상형, 격자형, 선형 등의 기본적인 양식이 있다. 그래서 미로, 불규칙한 미로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직교형, 크로스 격자형이죠. 격자형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간선가로는 방사환상형, 이렇게 쫙쫙 뻗어서 그냥 팔방형으로 도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직교 방사형, 방사 사육형이죠. 워싱턴 DC에서 만들어졌던 방식과 같은. 자, 미로형 가로, 아까 봤던 불규칙적인 가로망으로 자연 발생적인 도시에서 만들어진다. 아까 뉴렌베르크였죠. 뉴렌베르크에서 그 불규칙적인 미로형의 구조가 있었고, 직교형 가로망, 바둑판 모양의 가로망이 건설된다. 그래서 대전과 군산 등이 있다고 하고요. 아까 우리 예제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있었죠. 필라델피아가 격자형 구조가 있었고, 방사형 가로망, 도심지의 광장 등을 중심으로 한 환상형의 가로망으로서 도시 미관과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으나 건물 배치는 어렵다. 그래서 진해, 의정, 나진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 미관과 접근성이 좋다. 도시 미화 운동에서 시작되죠. 미화 운동의 시초가 어디다? 파리의 대기조죠. 오스만의 파리 대기조. 그거 자체도 도시 미화 운동의 시작을 본단 말이에요. 그 뒤로 만들었던 도시들을 보면 어쨌든 비엔나도 그렇고요. 캔버라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약간의 좀 더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심지나 광장, 중심축을 기점으로 확 만들어버리는. 동탄 같은 경우도 방사형이 되면서 그 중앙에 메타폴리스를 기점으로 확실한 중심축을 만들어주고, 녹지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시면, 이제 방사환상형이라는 것은 보다 좀 아름다운 도시 공간을 만들 때 사용한다. 직교 방사형 가로망, 직교형, 격자형 가로망을 기본으로 방사형 가로망을 추가했다. 그래서 과천과 안산, 구리와 창원 등이 있다. 즉 대각선 삽입형이라는 거죠. 격자형 베이스에다가 대각선을 만들어서
중심성을 강조시키고 효율성과, 그러니까 격자형의 효율성과 방사형의 그런 구심점, 접근성 이런 걸 혼합시키는 거죠. 근데 단점도 있죠. 그 만나는 부분에 예각부지, 삼각부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토지 이용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시 예각의 도시를 만들어버리면 삼각형의 건축물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도시 미관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혼합형 가로망, 미로형에서 나타나는 구역과 규칙적인 가로망이 나타나는 구역이 혼재되는 것으로 자연 발생적인 도시에서 발전하면서 주변 신시가지가 계획적으로 구성된 도시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인 거죠. 도시가 막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미로형으로 나타나는 구역과 이런 거에다가 막 격자형이 사입되고 방사형이 들어오고 좀 복합적인 가로망들이 있겠다. 자, 집산도로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에 따라 다르나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는 보조관선도로와의 연결을 용이하도록 하고 구분 역할 편리상 보통 격자형으로 구성하며 주거지역에서는 이와 반대로 지역 내 통과교통률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과교통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가로망의 연결을 위해서 뻥뻥뻥 뚫리는 격자형이 기본적이라면 주거지역에서는 거주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가로망은 통과교통을 배제되는 뭐 T자형이든 루프형이든 쿨레삭형이든 이와 같은 가로망을 채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간선 도로라는 것은 도로가 쫙쫙 뻗고 좀 크게 도로가 확보된다면 보조관선도로 8개의 근린 주거구역 외곽을 형성하고 있고 이 내부에 있는 집산도로는 통과교통을 배제해서 거주민들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국지도로. 집 앞에 연결하는 도로죠. 집과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우선 어떻게 있다. 개방형이래요. 자, 뭐가 개방되어 있다. 이게 다 국지도로라고 하면 집 앞에 연결하는 국지도로라고 했을 때 요 도로는 뭐예요? 집분산도로겠죠. 집분산도로와 모두 다 연결을 했죠. 모두 다 연결한 격자형 구도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식으로 연결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차량의 흐름이나 소통에서는 원활하고 좋겠지만 뭔가 안전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폐쇄형입니다. 폐쇄형. 간선도로에서 들어오기 위해 어때요? 요 라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죠.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블럭형 혹은 거주민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다음 같은 형식 많이 쓰죠. 여기로 들어오려면 요 단지로 들어오려면 확실한 진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폐쇄형이고. 간선분리형. 간선도로와 만날 때는 어떻게 해라? 별도의 결절점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아까 개방형 같은 경우는 모든 도로가 다 연결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결절점을 통해서 나간다면 그 차량의 간선도로의 차량도 소통도 원활할 것이고 집분산의 통행량도 처리가 되겠죠. 평면 형상에 따라서 본다면 그냥 격자형이다. 그냥 그리드죠. 그리드. 혹은 U자형. 이렇게 진출입구를 두는 U자형. 아까 폐쇄형과 같은 형이죠. 혹은 클래스형이다. 돌고 나가고, 돌고 나가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 다 집들이 있겠죠. 집들을 다 형성해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자, 주거지역에서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쿨레삭도 나오는 거고, U자형도 나오는 거고, 폐쇄형도 나오는 거겠죠. 상업지역에서는 자동차의 교통과 주행자, 보행자의 교통을 분리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보행몰 같은 거 따로 만들잖아요. 보행자 전용도로 같은 것들. 공업지역에서는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다. 그러니까 공업은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잡아야 되고 거기서 차량 소통이 막히는 것보다는 원활한 게 좋을 것이고 필요시 일방 통행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한쪽 원방향 통행이죠.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해서 선형 구조로 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선형, 라인이죠. 그렇죠? 하나의 도시 쭉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공업지역 같은 경우가 라인 시티가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신도시의 역사 같은 거 봐도 라인 시티, 선형 도시가 제일 처음 이론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봐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로망이란 무엇이고 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형태나 그 개별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기타 다른 것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